현상학적 글쓰기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, 먼저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이야기를 하면, 서론이 있어야 되겠죠. 그 서론에는 뭐 들어가는 말, 주제 소개를 하고, 내용 소개,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제 그 본론의 내용이 되겠죠. 예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선행 연구. 해당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. 예, 이것은 사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숙제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선행 연구를 어느 정도라도 해놓지 않으면 이 그 내가 하는 연구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떻게 매달려 있는 것인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요. 예, 그러한 그 좀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. 근데 선행 연구가 어느 정도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선행 연구 속에서 이 연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. 예, 아주 의미 있는 그 글쓰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겁니까? 이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? 독자에게는 이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일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선행 연구는 여러 가지 목적,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이 모델의 그 개념적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현상학적 글쓰기의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,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. 이제 면담 자료가 있을 테니까요. 그 데이터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요. 여기에는 이제 이 심리학적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것은 또 보편타당한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. 그런 다음에 결론으로 와가지고 요약하고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죠. 약간 좀 미괄식으로 이 좀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도 사실은 현대 서양의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미괄시까지 기다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독자가 기다리지를 않으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괄식이 많습니다. 미괄식은 뭐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, 근데 그러니까 연구자가 언제 박사과정을 공부했느냐를 보면 좀 쉽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난 한 10년 안팎으로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뭐 2015년, 2017년, 뭐 2013년 뭐요 시기에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글의 이 구조는 아무래도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기가 쉬울 겁니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이 수사 구조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,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질적 연구에서 그 연구자의 주장이 혼자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. 그러한 그 반대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게가 연구 참여자들의 그 말을 직접 인용해 주는 것이요.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서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.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연구 참여자들의 그 표현을 직접 인용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도표를 사용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. 그건 역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특별히 존 크레스웰이 말했던 거를 제가 고스란히 다운표해서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. 읽어주겠습니다. 연구의 본질과 연구가, 연구의 본질과 연구가 지식의 가치라는 점에서 이 연구자가 주는 영감, 그리고 연구자의 전문적, 개인적 생활의 미래의 방향 등을 언급하는
짤막하면서도 창조적인 결론을 작성하는 것. 그러니까 이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현상에서 그 보편적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다. 예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공통의 내지는 보편적 개념들을 도출하기 위한 공부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결론을 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? 바로 그러한 예, 그 추상적인 것들. 그러면서 그거를 그 나의 것과도 연결해 주는 것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독자 역시도 읽으면서 이 연구의 내용을 독자, 그 연구자의 것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하고도 연결을 시킬 때니까, 자,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그 결론을 그 내용으로만 두지 않고 그 저자의 것으로 연구자의 것과 연결시켜주는 것도 아주 좀 의미가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 현상학적 연구는 사실 좀 역사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겠습니까? 그 양적 연구 내지는 그 현대주의적 관점, 그리고 어떤 그 객관성, 일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그 의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담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좀 그 일반화된 틀을 가지는 것. 그러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더 그 객관성 있게 보이지 않겠느냐? 일관성 있게 보이지 않겠느냐? 좀 더 진실되게 보이지 않겠느냐?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읽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현상학적 연구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한 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